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총장께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야기하실 건가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소환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은 물론이고 검찰 내부도 들끓고 있음에도 추미애 장관 이렇게 이제 마지막 옥죄기에 나선 것 같습니다. 12월 2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열겠다. 윤 총장 출석해라 이렇게 통보를 한 건데요. 먼저 오늘 국회를 찾았던 추미애 장관의 모습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장관님.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장관님, 총장님께서 책임지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총장께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일선 평검사들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국정조사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 열리시면 나오셔서 이야기하실 건가요? 장관님 지금 참여연대까지 장관님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문건 작성한 당사자는 사찰이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려가고 예, 취재진의 집중적인 질문 공세에 오늘 추 장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밀지 마세요 이 마디만 했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일단 추 장관도 윤 총장 못지않게 속도를 내고 있어서 다음 달 2일, 벌써 다음 주 수요일에 징계위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선 이 징계위가 구성되려면 위원들이 선임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위원장 같은 경우도 추미애 장관이 직접 징계를 요청했다면 대리인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 같은 절차가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는 것은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추미애 장관이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이 또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처럼 빠르게 징계위를 요구해서 구성하는 것은 만약 지금 윤석열 총장이 법원에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윤 총장은 다시 대검으로 출근하게 됩니다. 검찰총장이 직위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예. 이거를 오래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해임이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징계를 확정지어서 다시금 윤석열 총장을 대검에 출근하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보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그렇게 됐을 때 윤석열 총장은 다시 한번 그 징계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지만 우선은 지금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는 법조계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며칠이라도 윤 총장이 대검에 다시 복귀하게 되면 그 자체가 국민들한테 큰 화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시간이 길어지기 전에 어떻게든 윤 총장을 대검에 출근 못 시키겠다. 그 의지의 발로가 바로 이렇게 빠른 징계위 구성과 소집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일주일도 채 안 남았거든요. 속도감이 좀 느껴지는데 김경진 의원님, 그런데 이 징계위에 어떤 위원들이 몇 면에 들어가서 윤 총장 징계를 판단하느냐. 근데 지금 보면 추 장관이 징계위원 선임에도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윤 총장 징계는 불가피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의 당연한 권한이고요. 일단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그다음에 변호사, 그다음에 학계 인사, 또 외부 인사 이렇게 3명 해가지고 사실상 전원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지명 내지는 위촉하는 사람들이 지금 징계위원으로 가는 거고요. 예. 사실은 이미 지금 업무 정지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린 순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 또는 면직이라고 하는 것이 징계위원회가 거의 그냥 답이 정해져 있다. 나머지는 그냥 요식 절차로 간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도 보고받고 그냥 묵묵부답했다라고 청와대에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걸 보면 법무부 장관하고 대통령께서는 이미 그냥 교감을 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김 의원님,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저희 방송 직전에 중앙일보에 한 보도가 나온 건 뭐냐면,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징계를 한 뒤에 바로 다음 주에 10일 외부 감찰위도 열겠다. 네. 물론 이 보도에 대해서 법무부는 아직 검토 중이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 또한 정말 사실상 구색 맞추기입니까? 그 외부 감찰위원회의 그 어떤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기속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자문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굳이 한다면 사실 외부 감찰위원회를 먼저 열고 그다음에 징계위를 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서에 맞을 거고요. 아하. 저렇게 한다고 한들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외부 감찰위원회에서 다른 이견이 낸다고 한들 무슨 기속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의견 잘 들었다라고 하고 그냥 징계위 의결대로 갈 확률이 거의 높은 거거든요. 보면 지금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가지고 보면. 예. 그래서 저게 10일 외부 감찰을 왜 굳이 열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언론의 어떤 비판 때문에 뭐 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저 자체가 그냥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냥 빨리 속전속결로 징계위 하시고 예. 소송 통해서 그 어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낫지 않나. 징계는 정해진 수순이다, 윤 총장에 그렇게 대해서. 보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보고 계시군요. 현재 윤 총장 이게 다 어떻게 징계 사유냐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추미애 장관이 지속적으로 그동안 문제 삼았었던 특활비 논란 있잖아요. 특수활동비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이유에서 슬쩍 빠졌습니다. 그 총장이 그냥 마음 먹으면 그냥 집행하고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나요? 뭐 총장 주머니 돈처럼 아마 그렇게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문서 검정. 이 원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가셨을 때 기왕에 점검을 좀 해주셨더라면 좀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지 않나. 오늘 그 예산을 아마 84억입니까? 84억이 아마 특활비로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는 것 같은데 장관께서는 내년도 특활비 지급을 직접적으로 직업이나 직청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종합관리할 생각이십니까? 우선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한 50억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너무 자의적으로 또 인위적으로 써지고 한 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바가 없습니다. 검사 사무에 대해서는 이게 법사위에 단정하지는 마시고요. 아직까지 뭐 내용을 모르니까. 저렇게 과거에 꽤 윤 총장 쌈짓돈으로 쓴 거 아니냐. 특활비에 대해서 추 장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징계사에서 빠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특활비 논란이라고 하는데 지금 무슨 문제가 드러났죠? 그냥 프레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특활비가 주머니 돈이다. 쌈짓돈이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약에 대한민국의 어느 공직자든 50억 원을 자기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썼다면은 이건 정말 나라가 뒤집힐 얘기죠. 대체로 보면은 그 50억이라는 돈이 기존에 그 정해진 게 아니라 사건이라는 건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비 지원하는 거, 그 특활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주머니 돈, 쌈짓돈으로 저렇게 몰아붙이더니 이제 슬그머니 이제 그 발을 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비위를 조사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발표하겠다. 이제 그런 토를 달긴 했습니다. 오히려 법무부의 특활비가 좀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었던 건가? 이영렬 전 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검찰국장 특활비 문제 삼더니 심재철 검찰국장이 50만 원씩 돈 봉투 준 거 아닌가? 수사가 아닌 인사와 관련된 데 그렇게 돈을 쓴 거 아닌가? 그건 특활비가 쓰여질 때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던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실체적인 뭔가가 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공격이 아닌가 이런 굉장히 지적이 많고 또 반대로 아까 우리 고검장들의 의견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판사 관련된 문건 그것도 판사 사찰 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고검장들이 지적한 대로 그거는 감찰 대상이 아닌데 이건 또 왜 징계 대상이 됐느냐 이런 또 문제를 역으로 제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법무부가 또 한 번 저녁에 움직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 직권남용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부가요.
법무부의 얘기는 판사 사찰이 불법이다. 이게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라는 게 이유인데 김경진 의원님 이것도 뭐 또 하나의 수순입니까? 이제 뭐 어떻게 수사까지 의뢰를 했어요 법무부가? 그냥 제가 볼 때는요, 추 장관님 지금 아무거나 막 던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꽤 수위 높은 비판이신데 어느 정도 좀 더 뭐 순화해서 표현하실 수도 없습니까? 순화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찰이 됐건 징계가 됐건 수사가 됐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관련되는 사람들과 관련되는 상황에 대한 방증 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그 상황이 거기에 걸맞는다 싶었을 때 수사 의뢰를 하고 지금 징계 의뢰를 하고 뭐 이게 징계위원회 회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지금 고양지청 그 성장욱 부장검사 이 문건 작성 담당자가 지금 여기저기 지금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지금 2% 내에 설명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판사 사찰 아니다, 부당하다. 네, 이렇게. 근데 첫 번째 어쨌든 그 말을 깰 수 있어야만 저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보면 그게 죄가 되고 어떻게 보면 범죄가 성립하고 불법 부당인데 그러면 자 그 양반을 불러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러이러한 상황에 보면 당신 말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거짓말이다. 어느 정도 그게 밝혀져야만 그걸 가지고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 부장검사 얘기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 명령을 그 사유로 내리면서도 심지어는 그 문건 작성의 주체인 본인에게 대해서 법무부에서 그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았다. 확인하지도 않았다. 라는 게 지금 그 부장검사 얘기 아니에요. 물론 부장검사도 거짓말을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안들이 지금 특활비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냥 툭툭 장관께서 그냥 던지는 거예요. 본인 편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앞서 했던 발언 조금만 제가 만약에 순화하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수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조치를 취하고 결국은 중대범죄를 판단하니까 이것도 또 다른 수사 조치까지.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자 윤석열 총장이 엊그제 지금 이 총장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냈지 않습니까? 법무부에서 가부간 답변서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처분 재판은 지금 공개 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일반 기자들이나 민간인들도 방청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소장이라든지 또 답변서 같은 경우는 공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법무부에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항목이 문제가 되고 징계 사유라고 됐는지 그 법무부 답변이 나오면 윤 총장 측에서 공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을 보고 싶고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국회에서 지금 현안 질문하자고 하는 야당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이거 국정조사 해보자고 하는 내용들 국민들이 다 우리가 한번 보고 싶다. 윤석열이 뭐라고 변명을 하는지 또 추미애 장관께서는 어떤 근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찰이라고 보는 것인지 우리가 다 한번 공개되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디베이트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하는 자세라든지 태도 이런 걸 보면 이낙연 대표가 그냥 떡하고 국정조사 던졌다가 지금 오늘 안 받겠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들 아니겠습니까? 저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장관께서 아무 근거 없이 지금 던지고 있을 가능성들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 법무부는 판사 불법 사찰, 판사 사찰이 불법이라고 보고 중대 범죄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법무부는 앞서 속보를 볼까요? 윤 총장 직권남용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법무부발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활비 논란은 이번 또 사회에서 뺐고 추 장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고 있다. 그래서 때문에 이제 야권 혹은 추 장관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추 장관의 과거 발언들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총리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총리님 수사검사, 기소한검사 다 내쳐서 건방한 검찰이 공소 유지에 관심도 없을 텐데 사법부의 판단인들 어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검찰총장이 아무 비리가 있더라도 그냥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대선 개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면 그런 비리도 감춰줬겠죠. 아무 소리 안 했겠죠. 나중에 받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다고 해서 감쌌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심하신 말씀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는 헌정질서 파괴인 것이고 검찰총장을 보내자 문제가 있다면 그 가족의 문제이고 도덕성 문제입니다. 비교할 것이 아니에요. 본인은 문제의 질과 양도 구분하지 못하십니까? 제가 왜 그러는지 이해도 못하십니까? 제가 전직 검찰총장을 감싸는 발언을 하는 겁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이중자 때인지 아니면 7년 전과는 사정이 좀 달라진 건지 뭐 모든 사정 분위기는 달라졌을까요? 뭐 여러분들도 같이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관욱 교수님.
여론조사 요즘 즉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추 장관의 이번 조치를 잘못한 일이라고 한 여론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11월 25일 어제에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직무정지 명령하고 징계 요청한 직후에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나온 건데 않은 것이 더 많이 평가돼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6가지 사안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됐다. 그러니까 완전히 설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만약에 여기에서 6가지 지금 사유로 제시한 부분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된다 그러면 사실 추미애 장관의 어떤 정치 생명 그냥 위태로워지는 이 장면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뭐 권곤일척이죠. 모든 것을 다 걸고 여기에 이제 뭐 계속해서 여러 수사를 또 의뢰를 하고 뭐 이런 장면인데 이것이 지금 뭐 막바지로 가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제 국민으로부터 사실은 확인을 받느냐의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내세워서 윤 총장을 자르려 한다. 그런데 왜 침묵하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활극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씀도 없으십니다. 오늘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침묵은 진중함의 상징이 아니라 비겁함의 상징입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고 책임져야 할 때 책임지지 않으면서 BTS나 봉준호 감독 격려하는 자리에만 얼굴 내밀고 숟가락 얹는 수준의 대통령이라면 국정을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야당 비판 수위가 꽤 높은데요, 오늘 장혜치 평론가님. 오늘 여기 지금 화면을 좀 보면 야당 최고위원회 얘기할 때 비대위 개최했을 때 뒤에 현수막에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 저 메시지는 지난 2013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 법무부에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고 하자 최 전 총장이 사퇴했을 때 그때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쓴 글입니다. 결국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검찰총장 몰아내는 이 감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하면서 썼던 메시지인데 그게 공교롭게도 지금 상황과 아주 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지금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고 이렇게 수사 의뢰까지 하는 것도 과거와 똑같은 건 아니냐. 근데 과거에는 독하다 무섭다 했으면서 왜 지금은 침묵하느냐. 결과적으로는 태도가 바뀐 내로남불이라 비판을 하는 것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 침묵하지 말고 수면 위로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발언을 하라는 게 야당의 촉구이거든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과 별도로 무게중심을 실었던 건 문재인 대통령이 왜 나서지 않는 것이냐. 이건 법적인 문제 이전에 정치적인 문제로 1년을 끌어왔는데 대통령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사실 그동안 원전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검찰과 이 법무부 장관의 갈등 문제, 이번에 직무 배제 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참 민감한 문제에서는 발언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게 좋게 보면 뭐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신중한 것으로 비추기도 하지만 저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약 150회 정도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이슈에 대해서 현안 답변을 하면서 적어도 국정 운영의 어떤 비판이 대통령 본인에게 오게끔 했지 장관들에게 가게 놔두진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다는 정신을 되새겨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나서서 비판을 받고 책임을 지더라도 본인이 지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별다른 언급은 아직까지 없는데요.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검찰을 제압하겠다 이런 강경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스스로 사퇴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사퇴하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에 따라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검찰 개혁과 수사가 동시에 병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다시 국민에게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벼랑 끝인데 이도훈 의원님. 윤 총장 사퇴 정도로 끝날 얘기가 아니다. 사법 처리 대상에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윤 총장이 정치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퇴임하면 아마도 여권 내 강경론자들은 윤석열 총장을 구속하려고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법무부가 뭐 수사 의뢰까지 하고 홍익표 의원이 저런 얘기까지 하면 그 일단이 드러나는 것 같죠.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부터 이제 불만이 시작됐지만 그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그다음에 월성 1호기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그렇다면 퇴임 후에 안전 문제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건영 의원,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란 윤건영 의원이 선 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했었던 거죠. 심리학자들 얘기에 따르면은 어떤 범죄가 굉장히 잔혹할 때는 그 범인이 공포감을 느꼈을 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총장에 대한 해임만으로는 안 되고 완전히 구속까지 시켜가지고 완전히 쌍을 자르자 이런 생각까지도 여권 내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동의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예. 또 그렇게 하더라도 수사를 끝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수사해서 진실이 밝혀지게 되고 책임질 일 있으면은 책임을 지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너무 막무가내로 가면은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